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벤더입니다. 오늘은요 2월 3주차 얘기입니다. 송도 GTX 환승센터 용역, 덕소역 KTX 정차, 대구 1호선 연장 순환 등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더빌트가 속 시원하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자 국가철도공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2022년 사업비 집행하겠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SOC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를 좀 도모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그다음에 그 밖의 사업들에 대해서 작년에 2월 된 예산과 본 예산을 통해서 올해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저희가 좀 눈여겨볼 것은 그래도 인천발 KTX, 또 수원발 KTX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동탄 인덕원 사업 79억, 790억이죠? 790억. 아니죠? 79억입니다. 79억. 그 다음에 1658억, 그래서 1737억. 그 다음에 월곶 판교 경강선이죠. 그 다음 143억 2월 됐고요. 2327억, 그래서 2470억 정도. 그래서 동탄 인덕원 선과 월곶 판교선이 올해 본격화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철도로 다른 거보다 삼성 동탄 본격화된다라는 얘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송도 GTX 환승센터 건립 시동,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TX B노선이고요. GTX B노선, 그다음에 마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 중에 여기가 인천 지하철이죠.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 보면은 이쪽이겠죠. 인천대 입구역이니까 이렇게 철도 GTX B노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층, 지하 4층이 지금 여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식정보타운에서 센트럴파크까지 들어가는 거는 현재 인천공항철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살짝 돌려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축대로 특히 인천대 입구역, 여기 주변에는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공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2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깊이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깊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하 3층, 4층이라 하더라도, 이 깊이가 상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하철에서 1층, 2층, 3층, 4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의 이 층수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2022년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 특히 철도망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GTX B노선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요, 일단은 3월 정도 되면은 기본계획고시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용산에서 망우까지, 여기는 이제 재정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정사업. 그 다음에 요 송도에서 용산까지 구간, 그 다음에 이 경춘선 구간은 이거는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안에 이 재정사업 구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구간은 4개 공구로 턴키 사업, 그러니까 설계와 공사를 일괄발주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공사나 이런 기간들, 설계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는 단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빨리 조금 더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이런 터키 공사들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민간 사업 구간에 대해서 이제 기본계획 고시가 3월이나 4월경에 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게 민자 사업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적격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실시 협약,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되면 이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시 예약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GTX 시누손도 작년 6월 달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시 예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올 6월 정도, 그러니까 이번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는 아마 선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인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차기 정부로 좀 넘겨서 신호선에 대한 협약이 진행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B노선은 이제 올해 또 다음 대선 주자가 결정이 돼서 대통령 선정이 되고 차기 정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 얘기가 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내년 뭐 이맘때 아니면 내년 한 뭐 6월 이 정도나 돼야지 이제 실시 예약들이 진행이 되고 이제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다. 아무튼 올해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GTX B노선에 대한 이벤트.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에는 조금 지금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또 하반기 때는 또 하반기 상황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단정 지는 것보다는 뭐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시장이 좋든 좋지 않든 이런 개발 호재들은 영향을 덜 주거나 더 주거나의 차이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거주나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호재가 있거나 그래도 이슈가 있는 것을 선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연합뉴스 KTX 상반기 덕소역 정차 협의. 여기 보시면요, 뭐 여기 청량역이죠. 여기가 청량역, 상봉역, 망우역 위 앞에가 더 청량역 같고요. 이렇게 조금 더 올라온 요 라인이 이제 경의중앙선입니다. 경의중앙선이고 요 구간 중에서 뭐 이제 이쪽 구간이 이렇게 남양주 구간이라고 보이는 거죠. 남양주 구간. 남양주 구간. 좀 더 가야 되나요? 아무튼 좀 더 가야죠. 남양주 구간. 그런데 그런 구간에 이제 경강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강릉선 강원도까지 가는 청량리역에서 이렇게 강원도까지 가는 라인이 있는데요. 그 라인이 있는데 남양주역엔 정차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차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쭉 보통 서원주를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재는 여기 양평역 맞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중앙선을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종역이라고 있을 겁니다. 만종역. 그래서 이렇게 청량역에서 와서 양평역 쓰고 이렇게 만종역 섰다가 이렇게 강릉으로 넘어가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은 이렇게 서원주역에 와서 이렇게 안동까지 현재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남양주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에 아무래도 덕소역이 그래도 주변에 뭐 주거랑 상업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양주 구간에 아마 적정한 위치라고 보여져서 이렇게 KTX 강릉으로 가는 KTX를 좀 놓겠다, 역을 정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이 열차는요, KTX 이음으로 아마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와 KTX 이음 열차는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보통 KTX는 그냥 고속철도로 봐주시고, KTX 이음 열차는 준고속철도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금은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더 지켜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발 KTX 직결 사업 안차. 그래서 2단계 뭐 사업 예산심의 통과한다. 뭐 2단계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송도에서 여기는 아까 봤던 저희의 이런 송도 신도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맞죠? 송도 신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수인 분당선 송도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역인데 인천시는 뭐 인천역까지 맞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송도역
그 다음에 안산의 초지역, 그 다음에 어천역은 다 정차할지 아닐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경부고속철도랑 이어주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송을 기점으로 이제 부산으로 가는 열차가 하루에 한 6대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광주까지 3대, 그 다음에 목포까지 가는 게 3대 정도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여기도 이제 뭐 철도가 이렇게 단년이 있고 이렇게 중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년이고 이거는 열차를 10개짜리를 2개 붙여가서 한꺼번에 이동하는 걸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 일로 가는 비중이 좀 더 많겠죠. 일로 가는 비중이 12대 정도 갈 겁니다. 12대, 6대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부산으로 가는 게 한 12대 정도. 그 다음에 광주 세대, 그 다음에 호남 세대. 그런데 여기에 일부가 이렇게 중년 열차여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차 같이 가다가 이쪽 구간에서 이렇게 헤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수원, 송도, 수원, 인천발과 더불어서 수원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에 있는 경부선을 활용하고요. 서정리역에서 지제역까지 라인을 이어가는 형태의 철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부선에서 SRT 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결국 이렇게 다시 중앙선으로 모이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이제 수원발 KTX 사업이 있다. 마찬가지로 부산 쪽으로 12대 정도, 그 다음에 호남 쪽으로 6대, 뭐 반은 광주까지만 가고요. 그 다음에 반은 세대 정도는 목포, 세대까지는 광주.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년 형태로 열차가 중간에 나눠가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KTX는 전체가 뭐 연량이고 보통은 뭐 한 400m, 400m 이상 이렇게 돼야겠죠. 열차가 승강장이 상당히 큰 이러한 철도고요. 아까 얘기했던 KTX 이음은 통상적으로 6량짜리 한 120m 정도의 어떤 승강장, 요거보다 좀 커야겠죠. 요거보다 좀 커야 됩니다. 요런 승강장이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두 개를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속도내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현재는 안심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심역이죠. 안심역까지 운행하는 것들을 사복이라고, 여기에 보면 LH가 했던 이런 혁신지구가 있습니다. 그 혁신지구에 뭐 단지들도 있고요. 그 밑에 사복동입니다. 그래서 사복동에 여기가 H1역, 사복역을 두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 라인, 대구선 라인입니다. 대구선 라인. 대구선 라인인데 대구선이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대구선이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이렇게 대구선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1호선이 들어가면서 요 구간은 여기가 이제 안심역이다 그러면 요 구간은 이렇게 새롭게 신설하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선로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하양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양까지. 그 다음에 요 앞에는 경일대학교랑 뭐 호산대, 경산대 뭐 이렇게 같이 이름을 바꾸는 건지 뭐 이렇게 호산대라고 하는 여기 대학이 있습니다. 2개 대학을 있는 곳에 기존에 있는 그 선로를 활용한 역사를 새롭게 놓겠다라고 해서 폐선부지 활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중심의 역과 그다음에 하양역을 해서 1호선을 연장시켜 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대구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1호선도 또 1호선이기 때문에 역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 횟수가 달라지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그래도 대구 도심을 빨리 갈 수 있는 이러한 노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특히 요 사복역 중심, 여기는 학교니까요. 이런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가 아마 이쪽은 이렇게 경산시일 겁니다. 예. 부산이 양산시가 있고, 대구에는 경산시가 있습니다. 옆에 바로 대구의 그런 위성도시인 경산시.
그래서 요 사복역 중심으로 조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대구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용역 착수. 제가 보기에는 요게 이렇게 이제 서대구 역으로 가는 대구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입니다. 이게 기차입니다. 그래서 요 기차인데 여기에 보면 요게 금호강이죠. 그다음에 여기 달서천.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여기 지금 산업단지고요. 여기 밑에는. 근데 요 산업단지랑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뭐 자원시설들 이렇게 돼 있는 곳이고 여기에 이제 여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량을 연결하겠다 이건 뭐 예전에 했던 뭐 구상인 것 같고요. 현재는 이렇게 구체화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이나 도로상에 아마 장래 계획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획들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최근에 이제 서대구역, 지난 시간에도 서대구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제 개통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중공업 지역들에 대한 현대화 사업들, 그 다음에 여기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대구역에 대한 변신들이, 상당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후의 모습들이 상당히 좋게 느낌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2단계 사업 그 다음에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그 신공항 통합신공항 그 라인까지 맞죠? 의성역까지 이어지는 통합신공항 라인까지 군위 의성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의 기점이기 때문에 여러 교통의 기능들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오히려 대구가 워낙 공급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일부 조정이나 제한들 그 다음에 분양에 대한 부분도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당장 급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대구는 서대구역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송역, 세종 이런 첨단 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워낙 세종시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맞죠? 예, 국가에서 세종시는 어차피 행정도시면서도 되게 특별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통신신호, 그 다음에 뭐 5G나 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이러한 신호를 교통체계에 뭐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차로, 뭐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3주차 위클리 개통 좀 짤막하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브TV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자꾸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구독자가 많아지면 라이브 방송도 좀 해보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 달에 제가 질문만 해도 한 100여 개 이상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답을 다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어떤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아마라고 하나요? 예,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교통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설정을 해주시고 언제든지 좋습니다. 제가 댓글로 답을 다 일일이 달지는 못하지만 뭐 일정한 시기를 이렇게 해서 가급적 좀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 저는 참고로 철도 계획을 해본 사람이고 설계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고, 그것들을 좀 부동산에 대한 접목들 이런 것들을 좀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간의 좀 선별하는 이러한 느낌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쪽 출신이고 또 이런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이런 기자분들 여러 개 다양한 이런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려오는 정보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것 최대한 풀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월 3주차 위클리 교통 한 주
개통을 했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활기차게 힘내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